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 이틀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단기적인 바닥을 좀 잡아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뭐 그런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전부터 강한 프로그램 매수와 그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연속되면서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꾸준히 마감을 해줬고 또 부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기타 아시아 증시까지 뭐 대체로 아주 맑은 모습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일 뭐 해외 증시를 보면 나스닥 기술주들 그다음에 S&P 500 뭐 등등에서 대폭 강한 마감을 보였고 특히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속에 뭐 다우 섹터 안에서 여행과 항공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조금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이제 해외 IT 반도체 뭐 기타 뭐 2차전지 등이 이런 기술주 섹터가 많은 반등을 보여주었으나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등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제약 바이오들의 반등 속에 지수가 반등하다 보니 일단 IT 반도체 섹터가 사실 지수 대비에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 상승의 정도가 크거나 적거나의 차이일 뿐이지 대체로 뭐 아주 맑은 구름 없이 맑은 뭐 하루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강했죠. 특히 상해 증시가 오늘 2.4% 상승을 하면서 이 상해 증시 상승 속에 상해 종합 즉 중국의 상승 속에 국내 프로그램 매수 및 선물 매수가 좀 더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국내 자체적인 힘만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국내가 좀 편입되는 모습이라 이런 점이 참 어쩔 수 없이 해외 증시와 이런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나스닥 선물이야 뭐 0.5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그냥 오전과 뭐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달러 환율도 다소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런 이 원자재 이슈가 많았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원자재 관련해서 가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뭐 본격적으로 리포트 뭐 밖에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가수요로 생긴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 보통 가수요가 생기게 되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를 잡기 때문에 아직은 이 원자재 관련된 섹터는 이제 많이 해먹었죠. 많이 해먹기 때문에 조심하고 과거에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조선, 자동차, 즉 원부 자재의 상승에 의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분명히 있었죠. 최근 이 수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됐던 게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 내에서도 현대중공업지주 지속적인 수주 따내고 있고 13년 만에 다가오는 이 조선 빅사이클이 저는 분명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름이 지난 이후 9월달 그리고 12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 재무제표의 개선이 눈앞에 다가올 건데 이런 부분에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원자재의 상승, 이 가수요로 인한 하락으로 원부자재에 대한 리스크만 완화된다면 당연히 조선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수준으로 좀 가는 것 같기 때문에 한쪽 틀에서는 내려오는 종목군들을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매매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좋은 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 증시가 지표 호조 및 완화된 테이퍼링 기조 속에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가 좀 반등을 했죠. 그럼 좀 위험 투자 관련해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간은 많이 완화된 기조 속에서 다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뭐 테슬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된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반등 속에 뭐 애플과 일단 기타 이 기술주들 반등을 해주면서 3대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이 오늘 장 초반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는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갭이 그렇게 크게 뜨지도 않고 갭이 뜨고 나서 또 밀리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었어요. 즉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선물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선물 시장이 거의 항생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오늘 가면서 해외 증시와 함께 아시아에 같이 이 매수가 좀 들어온 점은 긍정적이다. 이 가운데 코스피는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준 거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반대로 열심히 사주면서 양 시장을 상승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코스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그 수급의 변화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이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지금 반등을 하지만 아주 좋은 캔들은 만들어준 건 맞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주봉상 하단을 안 깨는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빠르게 지수를 돌려준다면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봉상 큰 하락 반전 없다면 지수는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지수는 약간 늘어지는 모습 속에 주봉상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희망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큰 틀에서 지수는 여전히 좀 누워야 돼요. 지수가 폭등을 하고 그러면 더 크게 빠집니다. 그때는 그냥 누워야 되고, 차라리 좀 올라가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베스트한 거는 좀 올라가서 헤드앤숄더를 완성시켜주고 뭐 물량을 줄일 수 있게끔 시간적, 가격적 여유를 준 다음에 좀 밀려 내려오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에요. 빠져야 될 때는 확실히 빠져줘야, 뭐 이게 버블이라는 것도 이게 뻥 터지기 전에 좀 밀렸다가 내려왔다 차라리 풍선 효과를 만들면서 막 올라가는 게 더 낫잖아요. 한쪽이 많이 올라간 쪽을 좀 밀어주면서 순환매를 좀 돌려주는 장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좀 건전하게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면 비중 축소가 돼야 될 거고, 하락 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수는 900포인트를 깨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 반대로 코스닥 지수가 960에서 60 이상, 그러니까 70에서 뭐 80포인트 간다면 분할 매도로 포지션을 줄여 나가야 앞으로 있을 7월 달의 시장을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신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 여행, 카지노 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일부 보복 소비 섹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지속 홀딩을 해야 됩니다. 아주 느린 이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전일 강세를 보인 이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 하나와 LIG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LIG 넥스원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은 게, LIG 넥스원 눌림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전략적으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갭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갭의 발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대응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오늘 굉장히 또 시장 한 축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충분히 이 매출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특히 오늘 미 우주 사령관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또 MOU 아니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항공기 엔진 3,600억 수주까지 따내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이 가상화폐가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이 가상화폐 관련 섹터의 창투사들이 급등을 했는데 바로 하락을 하면서 개파락을 했던 이 가상화폐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았어요. 저도 어제 제가 이제 가상화폐 순환매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컴퓨터를 매매를 했었는데요. 한국 컴퓨터를 매매를 했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보면서 이게 올라온다 하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사실 이거를 뭐 추천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뭐 감각적으로 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알고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이 감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죠. 이게 주도주의 순환매 이 얘네들의 이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KCT가 먼저 치고 올라왔죠. 먼저 치고 올라오고 얘가 이제 좀 무거우니까 KCS가 그 다음에 치고 올라왔어요. 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K사인이 올라오면서 지금 시총이 그러니까 얘도 거의 30% 20%가 올랐으니까 300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1,500억대에서 지금 1,800억대 갔고 시총이 높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를 날린 겁니다. 1,000억대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종목군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컴퓨터 지주라는 회사의 자회사들이죠. 자, 한국 컴퓨터 아직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대라 제가 볼 때는 좀 더 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로지시스 얘가 이제 900억이죠. 내일장 관심을 가져봐야 될 순환매 관점에서 이게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맞추고 뭐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없냐지 이 종목군들이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뭐냐 이 종목군들이 뭔가 대단해서 올라간다 이걸로 돈을 벌어서 올라간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테마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 순환매 차원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은 로지시스가 가능성이 있어요. 992억 오늘 한국 컴퓨터 1,000억 미만에서 올린 거예요. 1,000억 미만에서 올려서 1,000억 넘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낮은 종목을 올릴 수도 있다 정도로 볼게요. 지난번에도 다 순환매 돈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이거를 한번 놓고 보고 이런 거에다가 비중을 태우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급락했던 mRNA 계열 종목군들이 오후에 큰 폭의 반등세가 출현하면서 상한가가 뭐 두 종목이나 나왔어요. 제가 전일 이연제약을 물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이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저희 회원님들도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원님들도 전부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안 볼 이제 보는 거고요.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물렸어요. 물려서 이제 제 평단가는 29,000원대 평단가를 맞춰놓고 아래 이 구간 저가를 깨면서 한 계좌를 더 사서 거의 저는 물량을 그냥 저희는 여기서 다 날렸습니다. 목표가가 원래 32,000원이 원래는 목표가였어요. 직전 상한가 라인까지가 제 목표였는데 오후장에 느닷없이 이 모더나 이슈까지 붙이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어거지스러운 상한가 느낌도 좀 많이 났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 하차를 하고 좀 내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공포 구간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포고 누구나 이제 굉장히 손절하기 좋은
차트의 흐름이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많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연제약, 뭐 서린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죠. 일단 가장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게 이연제약이기 때문에 이연제약을 노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수 단가가 좀 더 낮았다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여기서 팔고 뭐 여기에 물린 거를 여기서 팔고 하면서 사실 이 구간에서는 테마가 소멸됐어요. 사실 소멸되다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셀루메드에서 갑자기 기사를 붙이면서 셀루메드가 먼저 날라갔고 그 다음에 셀루메이드 아이진이 먼저 일을 쳤죠. 그러다가 이연제약에다가 재료를 붙여버린 거예요. 이연제약에다가 재료가. 그래서 오후장에 새로운 돈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돈들이 뭐 300억, 400억씩 막 꽂혔기 때문에 시장가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보다는 이제는 매도 자리를 잘 봐야겠죠. 이게 주도주가 한 번씩 밀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과거에 저 밑으로 한번 가보면 신풍제약을 아주 저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강한 종목이 여기까지 또 떨어집니다. 또 상한가를 가고 거의 바닥권 8,600원에서 이거면 두 배 올랐죠. 두 배 오르고 반토막 나버려요. 뭐 그러니까 16,000원에서 16,500원에서 여기까지면은 단기간에 40% 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급등주 안에서. 그래서 이제 급등주가 무섭지만 굉장히 좀 원리와 이거 차트를 이해하면 또 굉장히 또 대박도 많이 나죠. 대박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갔다가 또 급등하고 근데 이걸 다 먹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약간의 원리를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엔터 섹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SM도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의 시가총액 1조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강하게 SM이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네요. JIP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JIP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YG엔터가 시총이 지금 9천억대인데 YG엔터까지 다 좋은 것 같아요. YG엔터까지 지금 YG엔터는 블랙핑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다음 JYP는 이 트와이스와 리즈, 이츠 이렇게 보고 있고 NCT가 또 SM에서 좀 요새 핫해서 그런지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추가적으로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뭐 테마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맥널티, 뭐 이베이 코리아 뭐 이슈도 띄우고 DSC 인베스트먼트 이 손정이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어제 EM넷이 상한가에 들어가다가 오늘은 뭐 DSC 인베스트먼트 그 밖에 SBI 인베스트먼트를 올리면서 좀 올려치는 좀 모습이 있는데 야놀자는 쉽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야놀자 아직 협의 중이다라잖아요. 이게 이제 재료화가 된다면 오늘 이제 유료 아침에 유료 기사 쪽에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오후장에 이렇게 한 번 더 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만 했어요. 언급만 하고 바로 죽더라고요. 이게 바로 죽고 오후에 또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아직 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뭐 특징주로 붙이는데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근데 SCI 인베스트먼트가 이쪽에 대장이니까 대장으로 일단은 알아놓으시고 여기서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손정이의 이제 투자기 때문에 손정이의 투자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을만 하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추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밀리면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선익, 한빛소프트, 뭐 오늘은 YGM 게임즈가 좀 움직였고 자이언트 스텝
뭐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고요. 뭐 알체라가 사실은 네이버 제페토 관련한 기대주인데 생각보다 강하지가 못하네요. 알체라가 이때 굉장히 강하게 간 이후부터 아직 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체라까지는 계속 봐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사실 저희가 KG ETF, KG ETS인가? ETS죠. ETS랑 사실 두 가지 종목을 원래 매매를 이제 제가 추천을 언급드렸죠. 어제 시장이 박살났을 때 이런 거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KG ETS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구간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밀리는데 웬만해서는 이 자리 잘 안 깹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종목이 이 아래를 쉽게는 잘 안 깨요. 근데 이 밑에 온다면 받아볼만 하죠. 왜냐면 이 상한가의 기준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급등주하고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가진 의미는 뭐냐? 실적이거든요. 실적.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이 시가총액 3천억짜리 회사가 700억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몸통의 중심 혹은 이 하단은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눌렸을 때는 과감하게 매매를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효성 TNC 보면 이 구간에 최초로 실적 이슈가 이때 터진 거예요. 이때 굉장히 좀 크게 이틀 동안 막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면 여기 절대 안 깨요. 이런 종목분들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여기 실적 터지죠. 여기 상한가요, 상한가. 이 무거운 종목이 이 자리 웬만하면 안 깹니다. 아직까지 뭐 깬 거 있나요? 올라갈 때마다 엄청나게 막 날아가죠. 안 깨요, 이런 종목분들은. 그래서 눌림이 올 때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가 막 터지는 종목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TX 중공업, 네,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고 나중에 크게 밀린다면 네, 밑에 구간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떨어질 때 아주 괴롭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아주 괴롭게 뭐 물량 뭐 손절도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손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괴롭게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군들 제가 볼 때는 낙주 개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첫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항상 아일랜드 갭은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뭐 종가쯤에서나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날 매매한다든지 아일랜드 갭이니까 또 여기서 개파락 떨어지면 뭐 당연히 아래서 보는 거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